김수영 시인 이렇게 돼 있어요. 김수영 시인이야, 그치? 1960년대, 70년대를 대표하는 민중 시인이야. 김수영 시인의 풀이 눕는다, 풀이 눕는다, 바람에 나부끼는 동풍을 피해서,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풀? 폭포, 눈은 살아있다, 뭐 시인이여,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폭포도 있고요, 그쵸?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며 설렁탕집 돼지 같은 조인현한테 뭐 욕을 하고 비계밖에 없다고 욕을 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막 다 그 시의 일부죠. 김수영 시인은 군부 독재, 그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하고 완전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엄청난 저항을 한 사람, 눈에 가시. 심지어는 그래서 김수영 시인이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버스가, 이게 평생 있을 만한 일이냐? 버스가 인도로 돌진을 해. 그 김수영 시인이 걸어가고 있는 인도는 벌써 보도블럭이니까 차도 하고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냐? 높이가 있잖아요. 작정하지 않는 이상 올라오고 힘들잖아, 그치? 근데 그걸 기사가 갑자기 혼절을 했대. 뭐 심장마비가 와서 살았어. 돌아가시고 나서. 김수영 시인을 돌아가시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갖고 인도를 평범하게 걷고 있던 김수영 시인을 버스가 인도로 돌진을 해서 그 버스에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드라마나 영화 소재 많이 봤겠지만, 이제 군부 독재에서 이제 야, 저 새끼 죽여 해갖고 이제 된 거라는 그거 유력한데, 좀 약간 못마땅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네,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도 좋아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흔치는 않는 일, 석연치 않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부 독재에 저항하고 민중들의 그런 이 민중들을 위한 민중들이 깨어 있어야만, 그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깨어 있어야만 아무리 군부 독재 포갑이나 억압이 심해도 이겨낼 수 있다. 뭐 민중을 이기는 독재나 권력은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했던 시를 많이 쓰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민중 시인하면 이때 동시대에 김수영, 김지하, 신동엽, 고은, 이 네 분을 특히 고은 시인 빼면 신동엽 시인까지 합치면 이제 대표적인 민중 시인이라고 불러요. 군부 독재하고 많이 좀 싸운. 김지하 시인은 나중에 변절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고문을 했는데, 타는 목마름으로 나는 쓴다 민주주의여 만세. 그 김지하 시인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약간 비주류인데, 자기를 고문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딸님께서 이제 2012년도에 대선에 나오셨을 때, 박근혜 대통령, 그치? 그때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선언을 막 해갖고 핫한 그런 점이 또 있었어. 나중에 한번 정치를 자꾸 빠져가고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니까. 그래서 밑에 얘가 좀 비주류 시거든요. 이게 지금 제목이 뭐냐면, 방을 생각하며잖아. 그 방이 4.19 혁명이야. 4.19 혁명은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재 정권을 끌어냈잖아. 민중들의 힘으로, 그치? 그래서 성공한 듯 싶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등장한 거야,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또 독재가 등장해서 민주주의가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잖아, 그치? 윤어게인이라는 친구들은 또 약간 이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민주주의가 뭔지는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나와야지, 그치?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밑에만 잠깐 보세요. 세 줄씩만 읽어주면 돼요. 자, 민준이부터 출발해볼까? 이번엔 그냥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민준아, 세 줄. 혁명은 안 되고. 다른 방만 바꿔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는 말이 스님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포인트. 혁명 이퀄 4.19 혁명을 얘기합니다. 그쵸? 4.19 혁명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됐다 이거야. 그 4.19 혁명의 그 결과나 그 영향이 지금까지 왔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지금 뭐 됐어요? 다시 물거품이 돼버렸잖아. 그렇게 우리의 피로 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숭고한 피로 만든 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혁명은 안 되고, 나 화자죠, 그쵸? 이 방만 바꿔버렸다. 방은 굳이 해석을 하면 화자의 의식이야. 화자의 머릿속, 화자의 의식. 이 화자가 느끼는 자기의 이제 자신의 삶, 의식이라는 말을 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방만 바꿨다라는 말은 많이 중요하지. 보조사 많이 썼어. 한마디로 사람만 바뀐 거야. 그치? 독재를 끌어냈는데
독재를 내기 무섭게 다시 주인만 바뀐, 방만 바뀐 뭐가 또 시작됐어요? 독재가 또 시작된 거야.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고 짓밟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에 요걸 보면 아주 편하죠. 이승만 독재를 우리가 끌어내렸더니 이제 군부 독재가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부 독재가 또 시작된 거야. 안타까움이죠. 그렇죠? 자, 밑에 이 벽에 싸우라라는 요건 뭐냐면 그 당시에 4.19 혁명 때 4.19 당시에 구호야. 구호가 뭐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총칼 든 게 아니잖아. 그치? 먼저 평화적인 시위를 했잖아. 그치? 중학생부터 시작했잖아.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 중에 그 마산 앞바다에 그분이 누구지? 최루탄 박혀서 그 열사 그분 때문에 4.19가 증폭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경찰아, 그 전경들이 쏜 그 최루탄에 이게 눈이 박혀갖고 그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를, 그 중학생 그분의 시체를 바다에 버린 거잖아. 그러다가 떠올라서 발견돼서 도화선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 구호야. 진짜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저항, 그 구호를 말하는 거야. 그때 그 말이 헛소리처럼, 왜 헛소리라는 말을 했는지 알 거야. 그치? 왜? 안타깝게 됐잖아. 지금 다시 그게 헛되게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타까움이야.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왜 하필이면 헛소리에 그 구호를 헛소리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 너무나도 바뀌어버린 현실 때문에. 그치? 지금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이 독재를 몰아냈더니 또 나쁜 놈이 또 등장했잖아. 그치?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헛소리라는 말을 꺼낸 거야.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어둠을 지키면 안 되죠. 밝음이 오기까지 밝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둠을, 그 안 좋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끌어안고 있더라. 안 좋은 걸 걷어내려고 했는데, 어둠을 걷어내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어둠에 휩싸여 있더라. 어둠이 가시고 이제 아침이 찾아오나 했더니 다시 어둠이 들어왔어요. 그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아까 말한 방만 바뀐 현실이지. 그치? 독재자 이름만 바뀌고. 그치? 이승만이 박정희로 바뀌었을 뿐 아니야. 또 여기 또 리박스쿨 있네? 리박스쿨.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네, 좀 아까 민준이 살짝 기분 좀 많이 언짢아 보입니다. 이게 자책이라는 게 지식인으로서의 자책. 그치? 이게 김수용 시인의 특징이에요. 윤동주님이 자꾸 자기를 부끄럽다고 했거든. 그치? 그게 자조라고 배웠죠. 자기 스스로를 비웃었어요. 왜 그분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창씨개명, 조선인의 99%는 다 창씨개명을 했거든?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지식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식인이라 생각했고 제일 앞장서서 그 굳은 일을 대신 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책이라는 말은 지식인으로서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라는 자책감. 밑에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그 아까 민준이가 읽었는데 그 다음에 안 읽었구나. 그 다음에 한번 건우가 한번 세 줄만 읽어볼래요?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겨왔을 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진. 나의 마음이고 사지, 나의 육체일까? 그 방은 나의 의식, 맞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4.19의 정신이라고 할게요. 스피릿, 그 영혼은 그 4.19에 불렀던 그 노래와, 그러니까 실제 김수용 시인이 4.19 때 참여를 하셨거든. 그 젊은 날에 그 혁명을 위한 열정, 그 레볼루션 혁명이 뭐냐? 민주주의를 지켜낸 혁명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뭐 쿠데타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반란이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4.19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젊었을 때 불렀던 그 노래를 나는 그 방에 남기고 왔을 거야. 아직도 그 정신과 영혼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 의식 깊숙한 곳에 아직도 살아있는데 지금은 메말랐다 이거야. 왜? 밑에 보면 너무나 이제 좀 지쳤겠지. 그치? 또 나쁜 놈이 가니까 또 나쁜 놈이 왔으니까 지켜도 어려움은 있잖아. 그치? 그런 허무함과 안타까움과 실망감에 자기를 계속 자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노래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은 지쳤어. 그 방의 벽에 붙어있는 그 노래와 그때 그 젊은 날의 열정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육체, 내 모든 것 그 자체야. 자, 그런 다음에 또 네 줄만 그대로 또 현수 한번 읽어볼래요?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사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에 노래도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줄 반어법이에요. 그쵸? 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어. 그 4.19 때 불렀던 그 구호와 노래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치? 그러니까 위에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 혁명의 외침. 아까 우리 뭐였죠? 싸우라 싸우라 했잖아, 그치? 일하라 나서라 이거야. 변형을 좀 한 건데 4.19의 구호라고 하면 되고, 또다시, 그치?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피 터지게 외쳤던 그 외침이 일하라, 진짜 일하라는 게 아니라 나서라라는 얘기야.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섭시다. 우리 모두 같이 나섭시다. 그때 그 말이, 그 혁명의 날 외쳤던 그 외침이 지금도 나의 마음을 울리고 있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직도 살아 숨쉬는데, 근데 나는 잊고 말았다. 현실 지금 아무것도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 반어법으로 잊고 말았다. 아니, 잊지 못했어. 다만 비겁하게 지금 말 못하고 있어. 그치? 다시 외치지 못하고 있어. 그 다음에 다시 은결이가 세 줄만 읽고. 혁명은 안 되고. 혁명은 이제 나는 방황을 바꿔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감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방만 바꿔버렸다. 또 아까 위에 방만 바뀐 거 얘기했었지, 그치? 그대로 민주주의를 지키는가 했더니 한쪽의 독재 정권이 끝나니까 다른 독재 정권이 들어왔어. 초심도 잃었고요. 이제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지금 바꿔버렸다 하면서 광기 얘기하고, 난 지식인이니까 펜을 많이 다루거든요. 펜이 녹슬었대요. 살이 없고 뼈만 남았대요. 광기만 남았대요. 미친 그냥 크레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신념과 의지가 이제 지친 거야, 그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드는 그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다시 원복됐잖아, 그치? 방만 바뀌고 또 그대로 찾아왔잖아. 그런 신념과 의지의 상실, 초심 상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그치? 지칠 법도 하죠, 그쵸? 계속 더 보스가, 최종 보스가 아닌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밑에 화자가 현실을 성찰하고 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이거죠. 이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다. 일상 익숙. 야, 벌써 53분이야? 아까보다 더 빨리 한다고 쳤는데 죄송합니다. 약간 비문학도 앞에 살짝 다루긴 했는데. 그래서 밑에 자, 실망의 가벼움, 여기다 밑줄 한번 먹어보고요. 그래서 실망했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녹슬은 펜과 뼈와 감기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초심을 잃었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신념과 의지도 거의 상실 직전이에요. 그런 나의 상태가 실망만 남은 실망의 가벼움. 자, 실망은 가볍지 않아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예요. 그쵸? 실망하고 초심을 잃었다고, 신념과 의지를 잃었다는 건 매우 무거운 일이야. 그치? 중대한 일이거든. 근데 실망을 가볍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 뭐다? 이른바 역설적 발상.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신념을 잃고 초심을 잃은 건 굉장히 중한 일인데, 무겁고 아주 중요한 일인데, 자기가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자기 스스로를 비웃으려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런 실망의 가벼움을 난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실망했다는 건 신념과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건데, 그치? 이걸 내가 지금 쌤이 말하는 걸 한 절반만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문학이고 이게 내신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고 주류 작품은 아니지만 한번 다뤘다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치?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이 현실에 대한 실망감, 그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나 신념과 의지를 잃어버린 지금의 내가 지금의 상황을 그냥 내 재산으로 삼았다라는 역설적 발상이에요. 재산은 좋은 거여야 되지. 재산은 귀하고 가치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현실에 대한 의지가 상실됐다라는 걸, 실망했다라는 걸 재산으로 삼았대. 그래서 역설법이거나 역설적 발상이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실망하고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신에 대한 비웃음이야. 이런 바보 등신. 나 멍청한 게 재산이에요. 난 이렇게 덤벙거리고 멍청한 게 내 재산이에요. 이렇게 뽐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어리석고 바보 같고, 그치?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 나다 이거야. 자기가 스스로를 자조하는 거야. 자조적이다. 윤동주님이 하시는 거 있지, 주로? 자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꿨지만 내 마음속에, 내 입속에는
자, 달콤한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자, 그 다음에 뒤 옆에 보면 씁쓸한 쓰디쓴 담배째 냄새, 담배찐 냄새. 네, 두 개가 있어요. 너희들 담배 피우면 어떤 냄새 나지? 담배 피웠을 때 어떤 냄새 나지? 아, 네, 모르지, 그치? 당연히 모르지. 아니, 막 더러운 냄새 날 거 아니야, 그치? 담배 냄새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선생님, 저 담배 냄새를 향수처럼 뿌리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 그치? 딱 맡기만 해도 막 몸이 막 폐가 썩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그렇잖아요? 필 때마다 그런 느낌 같지? 그래서 밑에 이 냄새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냄새라고 하기엔 그렇고 쓰다 했으니까 맛이죠, 맛. 후각 말고 여기 쓰디쓴, 그치? 냄새는 후각이고요. 쓰디쓴만 동그라미를 해보면 미각이지, 쓴 거, 그치? 밑에 달콤한 것도 뭐예요? 미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지? 색채 대비하면 시각적 심상이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도드라지게 만들잖아. 이번에는 미각적 심상의 대비를 썼어요. 그래서 달콤한 건 더 달콤해 보이고 쓴 건 더 써 보이게 쓰도록 그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뭐 했냐면 도드라지게 만들었어요. 서로를 도드라지게 한 거야. 대비를 이룬 거야. 우리가 달콤한 의지의 잔재는 그 살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국민의 스스로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아주 역사스러운 날이었어요. 그 혁명이라 불렀죠. 국민의 주인이, 이 나라가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내가 모르고 국민의 힘을 보여줬어요. 이랬다가 그 막 오해를 샀어요. 국민의힘, 그 국민의힘 말고 진짜 국민의 파워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쌤이 여기에 써놨죠. 이 미각적 심상의 대비는 달콤함과 쓴 것의 이 담배 냄새의 이 둘의 어떤 부각은 대비는 화자의 지향과 그 다음에 현실을 이렇게 대비하게끔 보여준 거예요. 화자는 그 살구 혁명으로 이뤄낸 그 달콤한 것들, 민주주의의 그 희망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만 쓰디쓴 담배찐 냄새, 그 담배 냄새는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 못한 현실. 작은 놈, 작은 보스를 물리쳤더니 큰 빌런이 찾아왔어요. 그치? 그런 현실과 화자의 지향에서 오는 무슨 감? 괴리감이라고 하지, 그치? 거리감. 괴리감이랑 똑같은 말이야. 괴리가 생겼다. 난 이런 세상을 꿈꿨는데 살구가 그렇게 만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이제 더 악독한 세상이 돼버렸어. 이런 괴리감을 뜻하는 대비가 이 달콤함과 그 다음에 반대편 쓰디쓴 것의 미각적 심상의 대비다. 그치? 그래서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서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열거법이네. 그치?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도 잃고. 아까 그 가벼움은 내가 느끼는 마치 신념과 의지를 상실한 그때 내 모습을 가벼움이라고 했거든. 그치? 상실의 가벼움, 막 슬프면 막 이렇게 역설적 발상이라 얘기했잖아. 그 조금 있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렸어. 지금 여기에 가장 핵심은 나열한 것들이 다 소중한 것들인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좌절감, 절망감이에요. 상실감, 허무함, 좌절감, 정말 절망감. 방을 잃었어. 그때 4.19 때 그 젊은 날에 내 열정과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그 가벼움마저도 잃었다라고 표현한 거야. 지금은 그 4.19를 지키기는커녕 그 4.19의 그 조금 남아있던 가벼움마저도 잃어버린 상태. 이른바 좌절과 절망의 절정인 거지. 이제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그치? 이 열과 반복의 효과는 이런 상실감, 허무함, 안타까움에 있다. 그치? 좌절감에. 자, 밑에 맨 마지막 두 줄이 뭐냐면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자, 기쁘고 풍성하다는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현재 화자의 처지를 비웃음한 것. 이게 밑에 냉소가 뭐지? 냉소라는 말 들어봤죠? 냉소하는 게 뭐예요? 차가운 비웃음. 자기 스스로가 이 지금의 현실을 비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고 서글프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왠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기쁘고 내 마음은 이유도 없이 그냥 풍성할 뿐이야. 일말의 희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스스로를 비웃고 현재의 어떤 좌절과 절망감을, 서글픔을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뭐 김수영 씨는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1번 이렇게 냉소, 차가운 웃음, 비웃음. 야, 그래 나 기뻐, 나 풍성해.
아니, 전혀 그렇지 못해.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고. 둘째,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간이고 시대이지만 그래도 4.19 때 우리가 해냈던 것처럼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라는 이 일말의 희망을 이 기쁘다와 풍성하다라는 표현 시어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두 개가. 그렇지? 반어법이니까 반어법이라고 하면 안 기뻐요. 그렇죠? 무슨 풍성하게 뭐가 풍성해. 지금 막 작살나고 있는데 그렇지? 자유를 억압당하고 심지어는 4.19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잖아. 그치? 김수영 시인이 심지어는 사복 입은 경찰이 맨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 막 감시하던 일제 그 경찰들처럼 김수영 시인을 감시했대요. 근데 그 권력이 뭐든 못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버스가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도 있고. 너희들 모르지만 유명한 또 작가들 중에는 극장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 극장 갑자기 심장마비. 근데 이제 뭐 주사 자국이 발견됐다는 둥 막 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사람들이 겪지 못할 일을 막 겪어요. 그래서 막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없고, 네, 네, 요거는 1번만 한번 해볼까요? 1번만 하고, 네, 1번만 해보고 마칠게요.